예,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오늘은 2019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볼 건데요.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서론이 별로 없죠. 그냥 바로 하거든요. 자, 첫 번째 내용, 오늘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일단 희귀질환이 2019년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우리 이상희 대표님. 네, 2019년부터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희귀질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혹시 마차 희귀질환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개념적으로 어떤 게 희귀질환일까요? 저희 이 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정말 희귀해야죠. 네. 흔한 질환, 감기. 감기는 아니죠. 위암. 그것도 희귀질환 같지 않습니다. 폐암. 종편에서 광고하는 때 보면은 그런 병 가진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희귀질환은요, 유병 인구, 그러니까 이 질환을 가진 인구가 2만 명 이하일 때. 우리나라 전체에 2만 명도 안 돼야 돼요. 2만 명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치성 질환이랑 또 다릅니다. 난치성 질환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고, 네. 희귀질환은 정말로 이 병이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수가 별로 많지 않은 게 희귀질환이죠. 희귀하는 게 환자의 숫자가 적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기준의 숫자가 2만 명. 네, 2만 명 이하이거나 혹은요, 아예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 모를 정도로 희귀한. 진단이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잠깐만요, 대표님. 2만 명이요. 요거 좀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겠는데요. 네. 야, 너 희귀질환이 정의가 뭔지 알아? 그러면 2만 명이야, 이 자식아. 딱 이렇게 얘기하기 아주 좋은데요, 이거. 아니면 아예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 인구 자체를 알 수 없는 질환. 이게 희귀질환인데요. 희귀질환,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이 희귀질환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 희귀질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다 공고를 하거든요. 이건 희귀질환입니다 하고 공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결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위 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 같은 질환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산업재해 할 때 그 산자가 아닌 거네요. 그거 아니고 산정권 계산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할 때 네. 진료비 비용을 계산할 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입원 진료비 5%만 내잖아요. 보통은 입원하게 되면 20%가 환자 본인 부담인데 네. 암은 5%만 내거든요. 이걸 산정특례라 그러는데 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암, 그다음에 중풍, 뇌혈관 질환이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네. 그러니까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게 4대 중증 질환. 요 세 가지니까 3대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하는 게 바로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걸 4대 중증 그래서 질환.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터 오늘 또 아는 거 하나 생겼네요. 3대까지는 알았는데 4대. 그렇죠. 3대, 4대, 네, 4대가 더 중요합니다. 4대. 내가 다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3대가 고생한 데랑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중증 질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그러니까 입원했을 때 진료비가 20%가 아니라 보통 5% 정도가 적용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또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은 5%, 암도 5%, 그리고 심장병, 뇌혈관 질환은 10%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 희귀질환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귀질환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해주지 않으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진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혹시 조로증도 그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희귀질환이죠. 그다음에 무슨 근육 수축성 어쩌고 그런 것도 있던데 되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도 희귀질환에 속합니다. 네. 희귀질환의 좌우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소위증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귀가 조그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귀가 작아요. 이 소위증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게 희귀질환으로 간주 안 했거든요. 지금은 희귀질환으로
간주를 했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100개의 희귀질환이 신규 또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희귀질환으로 지금 선정된 게 아마 거의 한 10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병이 많아요. 이번에는 올해만 100개가 더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서. 뭐 제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르는 병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병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네요. 암은 5%인데 희귀질환은 10%. 일반적으로 저희가 난치성 적용된 질환이 있습니다. 네. 난치성 질환. 네네. 그건 아마 5%일 겁니다. 그래서 5%, 뭐 10% 이렇게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어쨌든 병원비로 집안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게 맞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산정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보통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입원의 경우는 20%고 외래의 경우는 60%잖아요. 네. 20%, 60%인데 산정 특례로 이렇게 희귀 질환으로 선정돼 가지고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이게 입원 외래 모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혜택이 큰 거죠. 네. 그렇군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성인병에 하면 뭐 대표적인 거죠.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네. 당뇨병도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당뇨병 이번에 뭐 혜택 좋아지는 것 중에는 성인 당뇨병에서는 혜택 좋아지는 게 따로 없고요. 네. 예전랑 똑같고 이제 소아 당뇨병.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성인 그러니까. 당뇨병은 작년과 똑같지만 네. 소아 당뇨병. 네, 성인 당뇨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부가 당뇨병 관리 사업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시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당뇨병 환자를 잘 등록해가지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그 동네 의원에게다가 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식단이라든지 식단 교육, 영양 교육이죠. 그 다음에 그 운동이라든지 올바른 생활 습관, 또 약 잘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네. 당뇨병 관리 사업인데 어른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소아 당뇨병 환자를 다루려고 합니다. 소아 당뇨를 우리가 제1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 당뇨병은 우리가 제2형이라고 그럽니다. 1, 2 아라비아 숫자로 1, 2 이렇게 씁니다. 그냥 애들이 걸리면 1형, 네. 어른이 걸리면 2형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그런데 됩니까? 이게 아예 이게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게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제1형은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몸에다가 인슐린을 계속 투입해 줘야 돼요. 왠지 난치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난치병, 이거는 난치병이 아니고 불치병이죠.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 자체가 안 됩니까? 인슐린 자체를 분비를 못 하는 게 평생 때문에 그 주사를 맞아야 돼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죠. 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2형은 이제 어른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건 나이 50이나 60대까지는 당뇨가 없다가 네. 나이 한 5, 60에부터 당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죠. 이게 뭐 비만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뭐 가족력까지 같이 있으면 게다가 또 뭐 식이 습관도 나쁘고 하면 이제 겹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요인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오는 게 성인형 제2형 당뇨병인데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운동을 해서 극복을 하거든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합니다. 네. 체중 조절하고요. 네.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먹는 약을 당뇨 약을 먹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마차 힘들겠죠. 네. 우리 마차 인상 찌그러지는 것 봐. 너무 안쓰러워하는 저 표정. 네, 별풍선 날라갑니다. 방송을 너무나 리얼하게 해요. 아니, 너무 그 자세 너무 좋은 자세. 이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는 다 E형 성인들만 있어서 그럼요.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식단이잖아요. 네. 맛있는 거 못 먹는 게 제일 무섭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네, 일용의 비유교. 그런데 이 아이가요, 네. 있는 어머니들 집안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늘 이걸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못 먹겠네. 그럼요. 심한 아이들은요, 이거를 계속 인슐린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혈당을 계속 측정을 해야 돼요.
하루에라도 여러 번씩 이 혈당이 변하잖아요. 네.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 몸에 이 장치를 착용하고 다녀요. 아, 뭘 이렇게 찔러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혈당을 측정할 때 만약에 우리가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손끝머리에 대놓고 핀으로 팍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피나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울 피 올려가지고 측정기를 측정하잖아요. 네네. 그럼 뭐 아이 당뇨병 환자인데 아이에게 맨날 손가락을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네. 이게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거짓말 탐지 같은 느낌. 그런 겁니다. 전극을 몸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전극. 아, 그러면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네. 네. 그럼 피에 그 있는 당의 농도를 딱 제가 체크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핀으로 찌르거나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피를 지가 들여다 본다고 보면 돼요. 아. 이 전극이 전기를 통해 가지고 네. 피의 그 혈당을 예민하게 감지해내는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연속 혈당 측정기에는 전극을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전극의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건전지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극 건전지 비슷한 개념인데 네. 전극을 이걸 써야 되는데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로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게 피부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네. 피부에 그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딱 부착해요. 피부에다가 이 센서를 부착하는 거야. 아, 센서가 수명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 전극이라고 하는 센서예요. 네. 이 센서를 부착하는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속 혈당 측정 기계거든요. 네. 이 기계는 하나 사다 놓으면 계속 써요. 네. 문제는 피부에다 딱 들어가 붙이는 이 전극이 있죠. 네. 이 센서인데 이 센서가 바로 이 전극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일주일밖에 못 써. 그런데 일주일밖에 못 쓰는 이 소모품 하나의 가격이 한 10만 원 해. 비싸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한테 또. 다른 치료 받는 거는 이게 이제 또 건강보험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겠네요, 진짜. 다른 치료도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또 10만 원씩 또 나간다는 이게 제일 큰 얘기아니에요?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 있죠. 네. 그 연속 혈당 측정기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일주일에 하나씩 전극 10만 원짜리 네. 이게 환자들의 큰 부담이라서 이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건강보험이 보장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여기서 겁니다. 문재인 케어 들어가나요? 문재인 케어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네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하고 이 측정기뿐만 아니라 측정기 기계 이거 자체도 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에요. 네. 게다가 이번에 이제 문제는 이게 전극이 센서 있죠. 전극. 측정기도 건강보험이 되고. 당연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건강보험 해주는지 아세요? 환자가 이걸 구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구입하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하면 이걸 이제 돈을 지불해 줍니다. 얼마를 지불해 준 거면 70%를 지불해 줍니다. 만약에 10만 원짜리 일주일에 센서 하나씩 샀잖아요. 네. 그럼 한 달 치면 40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럼 40만 원을 이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러면 그거의 30%는 환자 본인이 내게 하고 70%를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줍니다. 28만 원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네요. 오호. 그런 셈이죠. 그래서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아주 이게 쉽게 이해하자면 이거네요. 내가 전자시계를 사는데 시계 산 거에 대해서 70% 보장해주고 시계를 일주일마다 배터리를 갈아주는데 배터리 비용도 70% 보장해주고 그런 이렇게 겁니다. 생각하면 되나요? 바로 그 이야기죠. 그거. 별풍선 날아갑니다. 예를 빵빵빵빵. 아주 적절하게 잘 들었어요. 항상 막 터뜨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그래서 좋아하시네요. 이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가슴 앓이 하는 거 많이 이제 줄어들도록 됐죠. 사실 이게요, 일주일에 10만 원짜리면 한 달이면 40만 원이잖아요. 네. 한 달에 40만 원이면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달이면 400만 원이고. 평생이잖아요. 1년이면, 그죠? 1년이면 거의 500만 원 돈 아닙니까? 네. 이거 평생 가는 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70%를 건강보험이 부담을 하게 됐으니까 아이 엄마의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다행이다. 다행이죠. 자, 마차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는 한의원 갔을 때 많이 봤던 건데요. 올해 2019년 3월부터 추나요법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요?
네, 한의원에서 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 네. 이번에 건강보험이 마침내 3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전 추나요법에서 무슨 추노 생각이 나가지고. 추노가 아니고 추노는 이제 추적하는 노비를 추적하는 노비 건데 추적인데. 이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추는 추적할 때 추가 아니고 민다라는 소리입니다. 아, 추나라고 하는 것은 밀고 당긴다는 소리예요. 너 춤 좀 추나? 뭐 이런 거 아니죠? 춤도 네. 추나 그치? 밀고 당긴다니까 당긴다. 왠지 그렇죠. 춤춘다는 생각이 밀고 들어요.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게 밀고 당기면 뚜두둑 소리 나면서 이게 허리 교정하는 겁니다. 네. 이거 하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아, 이 카이로- 추자가 그런 척추할 때 추자인가요? 이게 영어로는 카이로프락틱 맞아요. 아, 별걸 다 알아. 별걸 다 알아. 아니 카이로프락틱 저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추나요법이에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이거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 많아야 좋다. 3만 원. 적은 경우에는 10,000원만 내면 된대요.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한 사실 언제부터라고요? 올해 3월 달부터. 와 좋다. 나도 한번 받아보려고. 3월 달부터. 음. 아, 3월 달부터 되는 거네요. 네, 나도 이거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가지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방병원, 한의원 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어쨌건요, 30% 정도만 이제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또 마차 매일 간다, 매일. 매일 가면 돼야 갈 돼요. 만큼 돈 없어요, 저 사람. 이제 10,000원만 내면 되니까 매일 한 간다. 달에 30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국민이 낸 그 남용은 막아야 남용은 되잖아요. 막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1인당 연간 20번만 허용하도록. 아. 1년에 20번. 자, 1년에 20번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인데 한두 번. 설날이랑 추석 때 빼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고요. 자,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뭐 이해가 된 것 같죠? 네. 네. 아, 오늘 3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희귀질환, 두 번째 제1 당뇨병, 어린이죠. 1형 당뇨병이죠. 2형 당뇨병, 그다음에 세 번째 추노 아닙니다. 추나요법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2019년 변하는 거 다음 주에 또 연속될 거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